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나 최근에 좀 어지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한의사인 저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어지러움증 없애는 운동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일하다가 갑자기 막 어지럽고 그래요. 그거 일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지럼증 환자들을 본 결과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머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요즘에 취미로 플라잉 요가를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힐 때마다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치료해야 되나요? 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어지러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눈이 돌면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자세 취할 때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거냐면요, 우리 목뼈와 이 머리 뒤에 우리가 베개로 누우면 딱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후두골인데 후두골과 경추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척추, 경추 교정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받고 플라잉 요가 하시죠. 이거 현기증이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현기증 느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는 진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바뀔 때 확 어지럽거나 살짝 어지럽거나 이렇게 피가 밑으로 싹 쏠리는 것 같은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위치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바로바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따라오는 것에 비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뇌에 바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신욕하러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려고 할 때 진짜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게 초반에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살짝 어지럽구만 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진짜 탕에 들어가 있거나 사우나에 있거나 그때 현기증 심하게 오게 되면 낙상사고나 이렇게 뇌진탕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좀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치료 포인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심박출력을 올리는 거, 심장에 이렇게 박출하는 그 심장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 이거 대부분 유산소 운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출력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는 뭐 교과서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원장님 저 지금 당장 안 어지럽고 싶은데 어디를 치료해줘야 되냐요? 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 부위에 제2의 심장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종아리예요. 종아리에 있는 부분의 근육을 저 심부까지 충분히 풀어주게 되면 심장과 가장 먼 부위에서 혈액이 빨리빨리 펌핑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간과하지 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지럼증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동법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지금 귀 운동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목과 귀는 서로 신경과 혈관이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실제로 이완시켜,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막 얼기설기 엉켜있는 신경과 혈관을 이렇게 조금 공간을 통해서 좀 풀어주는 것이, 많이 굳어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잘 이완시켜주는 것이 어지럼증 자체를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둘 다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쪽 귀 안에 검지를 넣어서 귀 안에 바닥 같은 부분에 딱 짚어주세요. 딱 빠져나오지 않도록. 얘를 최대한 저 속에 있는 귀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텐션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뽑아주세요. 뭔가 스트레칭 되는 듯한 그런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뽑은 상태에서 조금 더 공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하냐면 호흡을 사용합니다. 공기를 넣고 빼면서 이 텐션을 준 상태에서 조금 더 스트레칭. 이거 생각해보니까 요가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쭉 끝까지 간 상태에서 호흡을 주면서 조금 더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안에 넣어주시고 최대한 코로 들이마셔서 이 안에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고, 후, 내주시고, 심호흡 해주시고, 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호흡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스트레칭 상태에서 그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진동을 주게 돼서 이 안에 있는 귀 주변의 혈액과 신경이 묶여 있는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어지럼증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의 주의점은 뭐냐면요, 막 자꾸 귀를 당기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귀 주변 근육을 먼저 조금 풀어준 상태에서 귀 바닥을 자꾸 이렇게 빼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 여러 가지 다 지압해주면 좋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귀 바로 밑에 붙어있는 흉쇄 유돌근, 목 옆에 붙어있는 근육이거든요. 얘를 일단 조금 풀어준 상태에서 이 치료를 하시면 좋다 라고 할 수 있고,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중이염이 있거나 이렇게 귀가 먹먹하거나 이제 급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급성 염증이신 분들은 염증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안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 만성적으로 어지럽거나 이럴 때는, 이런 염증의 이상의 문제가 없을 때는 충분히 당기고 호흡하고 지압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지러운 걸 느끼면 귀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어지러움증 느끼는 거는 눈과 관련이 엄청 많아요. 눈앞에서 막 이렇게 되면 어지럽고 하는 것은 안구 전정 반사라고 하는 건데, 이 안구 전정 반사 작용을 조금 강화하거나 이렇게 좀 훈련시켜 줄 수가 있어요. 펜 하나를 꺼내서 눈의 움직임을 이 펜을 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고개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에 두 개로 나뉘어서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오면 이렇게 눈이 모이게 되면서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멀어졌다가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어지러운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안구 전정 반사가 이렇게 조금 너무 과부하돼서 피로하거나 이런 분들은 한쪽 부분에서 조금의 텐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어지럽고 좀 힘든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안구 전정 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어지럼증 지금 당장 왔다라고 하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지럼증이 없는 평소에는 최대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또 우리 환자들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그래서 멀리 볼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멀리 보는 연습, 그리고 스마트폰 최대한 안 보는 연습, 요거는 조금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석증, 그러니까 귀 자체 안에서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석증 운동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이석증 운동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따로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예 누워서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아리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그 잠깐 몸의 위치를 바뀌었을 때 살짝 어지럽다 마는 거, 그리고 반신욕하고 일어났을 때 살짝 어지럽다 마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준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계단에 두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종아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운동과 더불어서 원래는 심장 자체를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목 운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C커브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귀 뒤로 고개를 젖히기만 하면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냐면, 머리뼈랑 목이 만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풀어줘야 된다. 거기를 충분히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할 때도 여기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쪽 후두부 이쪽이 당겨지고요. 또 살짝 45도 돌려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에 또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조금 더 타이트한 쪽이 달라요. 의사들은 이제 만지면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더 좁아진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오늘 근데 이 운동들을 해도 어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완전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절대 지켜야 돼. 이 운동들을 해도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은요, 일단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요. 안전을 고려해서 하더라도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운동들에 관해서 각각의 가이드라인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어지러운 경우에는 또 환자분들이 놀라신단 말이죠. 저 혹시 진짜 뇌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놀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CT나 MRI를 찍기 전에 전문가한테 가시면 실험증이 정말 뇌의 문제다. 뇌 중에서도 소뇌가 평형이나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소뇌의 문제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사진 찍기 전에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나 진찰들을 받으시고 정말 의심된다. 정말로 이거는 사진 찍어봐야 되고 빨리 봐야 된다 하는 경우에 이제 큰 병원 가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지럼증을 없애주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좀 어떤 분은 가볍게 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이것까지 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과하지 않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요. 어지럼증 없이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안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